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BTK 컴퍼니 프라이빗 클라우드 R&D 팀 BTK 컴퍼니는 뭐야? 범팀 컴퍼니라고 합니다. 미안해, 굳이 확인하려고 했어. 팀장 박승환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고정수 씨, 이재일 씨, 그리고 조창훈 씨 이렇게 창훈 좀 안 보이니까 여기로 좀 볼래? 한 명만 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조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넘어가서 보겠네. 자, 프로젝트 배경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3번 느낀 점까지는 간단하게 시간의 관계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프로젝트 배경에는 선정 배경이 있고요. 목적, 개요, 구조가 있는데 먼저 배경을 보시죠. 제가 11월 달에 오픈스택 강의를 들으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오픈스택 스테인 버전에서 쿠버네티스 통합이 강화됐다는 이런 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리자드에서 다들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오버워치라고. 오버워치 그 서버가 이 샌딩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샌딩을 샌딩을 한번 다뤄보고 싶다 하고 이제 샌딩과 쿠버네티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목적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실제 서버를 가지고서 구성했습니다. 교육원에 있는 서버들 전부 긁어 모아서 서버 8대를 가지고서 그리고 스위치 4대 그리고 라우터 1대 가지고서 이 프로젝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IaaS에 대한, 그러니까 IaaS라고 하는 거는 인프라 에서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가상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인프라를 직접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오픈스택 서비스를 구축해서 운용을 해보는 방향으로 목적을 잡았고요. 이제 올렸으니까 오픈스택 안에서 쿠버네티스를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샌딩 클러스터를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인프라 안에서 방화벽을 구축하면서 VPN을 구성을 하고 ACL을 적용을 시키는 기초적인 보안 구성 역시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실습을 하게 되면은 가상 환경에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 서버를 구동을 해보면서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는 사실 구현이 되면 끝이에요. 그럼 보여줄 게 없어서 구현된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프론트엔드를 구성을 해서 웹페이지를 띄워보자 라는 식으로 맨 마지막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창훈 씨가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구조를 잠시 보시면 저기 뒤쪽에도 있는데 카메라가 뒤로 못 돌아가니까 그냥 사진을 한번 찍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위쪽에 서버가 4대가 있습니다. 4대는 이제 오픈스택 4개 노드를 구성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따가 크게 사진으로 나올 거예요. 컨트롤 노드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픈스택을 조절하는 쪽. 여기에다가 이제 스토리지 노드를 같이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개는 이제 리소스를 할당을 해주는 이제 컴퓨터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 위에 있는 쪽은 이제 네트워크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트론 서비스, 노바 서비스를 그 다른 서버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4개 같은 경우는 이제 샌딩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정수시켜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인스턴스를 가지고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그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위쪽에는 컴퓨터 노드를 2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3개 서버로 여기가 지금 4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서버는 이제 방화벽으로 제가 구현한 한 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3개 가지고서 오픈스택 3노드를 구성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방화벽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S3 스위치를 써도 되지만 라우터를 안전장치로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입력 채널을 통해서 대역도 확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 IP 대역이 지금 글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115.115.204.0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위쪽에는 212.183.3.0의 24. 그러니까 네트워크 대역이 다른 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프로젝트가 색깔이 잘 안 보여지네요. 그래 놓고 이제 말단 스위치 쪽하고 서버와 본딩을 외부 쪽으로 노출되는 쪽은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를 쓰는 본딩을 쓰고요. 마지막 백단에 이제 서버 내부에 트래픽이 지나가는 스위치를 넣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봤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구성원은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일단 제가 부족하지만 팀장이 맡아서 프로젝트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정수 씨와 함께 이제 서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쪽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정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기술 지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 클러스터링이 자료가 많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버전을 그 위로 올리면 좋은데 저희가 쓰고 있는 서버의 한계상 센토레스 7에서 트레인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데 트레인에서도 샌드 클러스터링이 잘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클러스터링 구성까지 개발을 하셨습니다. 제이씨 같은 경우는 그 K8S 환경에서 이제 워드프레스 플랫폼,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자체를 이제 찍어놓고 이거를 배포한. 근데 이거를 이제 퍼시스턴스 볼륨과 시크릿을 활용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차홍 씨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구성하는 웹 서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롤링 업데이트 하는데 AWS와 연계해서 웹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느낀 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저희 이제 한 명씩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기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개발 환경도 제대로 보장을 해주지 못했는데 팀원들이 잘 따라와줘서 그래도 어찌어찌 구현은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좀 많아서 앞으로는 이제 일을 더 많이 안 걸리고 있는 내용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버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다루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됐고, 힘들었던 점으로는 몸적으로 특히 서버를 옮길 때나 케이블 찍을 때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이제 팀리더 분위기 쪼일 때. 저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큰 규모를 경험해봤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딱히 아픈 점은 저는 없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좀 끝물쯤에 참여를 해서 잘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AWS랑 도커와 쿠버네티스 좀 여러 공부하고 그리고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래도 프로젝트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낀 점 발표를 마쳤고 지금부터 이제 프로젝트 수행 및 한계점과 이제 프로젝트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수 씨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2주 정도 테스트용으로 한번 서버를 구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는 이제 자료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이제 한번 실제 서버의 산호들을 구축을 해보고 이제 그 테스트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잘 구현이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사실상 이제 4명이서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중간에 인원 변동이 조금 있어서 차홍 씨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들어왔고 이제 3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리 인프라 구축은 15일부터 23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정은 3일 안에 끝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서버를 이미 굴려봤기 때문에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구현할 수 있었지 않을까 했는데 서비스 검증을 하다 보니 매그넘 서비스 부분에서 셀린 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하고 있었던 서버를 다시 갈아엎고 버전 업으로서 트레인이라는 이제 바로 윗 버전을 설치를 해봤으나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가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라는 이제 기능이 뉴트론 안에 붙어 있었는데 따로 떨어져 나와서 옥타비아라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부분을 축소하는 식으로 그 인프라를 잡았고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최종적으로 끝난 거는 2월 23일 날 끝났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제이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쪽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다 보니 쿠버네티스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원 씨 같은 경우는 따로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가 먼저 웹페이지 AWS를 통한 웹페이지 개발을 한 상태에서 이제 25일부터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23일까지 이제 그 물리 인프라가 구축이 다 끝났으니까 정수 씨는 셀린 클러스터링을 개발이 들어갔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4일에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말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 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새벽까지 기능을 다 구현했고 그 다음에 최적화 오류 수정을 끝마쳐서 최종적으로 28일 날 프로젝트는 끝나고 이 보고서가 사실 어제 다 완성됐습니다. PPT가. 그래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하기는 이제 일정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쓰고 있는 서버 자체가 10년 전 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리눅스 운영체제가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은 센토스 7이 돼서 센토스 7에 맞춰서 오픈스택 스테인 버전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스택 스테인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운영 체제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原因이냐면 코어OS하고 페도라라는 OS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코어OS가 이제 다른 걸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인수합병이 되버린 바람에 이 당시에 적용하고 있었던 OS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페도라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 리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버전들도 있지만 왜 그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클러스터링을 하려고만 하면 자꾸 에러가 발생하게 돼서 이제 매그넘 서비스를 통한 쿠버네티스를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인프라에서는 IP 내역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이제 VXLAN을 통해서 그러니까 IP 내역이 달라도 인스턴스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설계를 해보고 싶어서 IP 내역을 다르게 했었는데 저희 장비의 한계로 스위치 말단 스위치가 VXLAN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제 제가 너무 스케일을 많이 크게 잡은 탓이겠죠. 또 문제점은 셀리 클러스터링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블리자드에서 그렇게 했다고만 기사가 나오고 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잘 되는데 블리자드에서도 어떤 연료인지 이제 알람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 스케일링 업하고 다운하는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이걸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오픈스택 안이 아니라 따로 컨트롤러를 지원을 하고 알람 시스템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스택 안에서 서비스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오토스케일링을 지원하지 않아서 오토스케일링 구현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매그넘 서비스 안에서 쿠버네티스를 구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쿠버네티스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오픈스택 안에 인스턴스를 가지고서 쿠버네티스를 구현을 하고 이제 노드푸트를 사용해서 다행히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 안에서 잘 운전을 하니까 워커들의 로드 밸런서를 연결을 해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물리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네트워크 쪽에서 조금 이제 제가 좀 공부했던 부분은 L2TP, VPN 구축 쪽입니다. 뭐 ACL이나 이런 쪽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구현한 걸 설명해 드리면 방화벽 안에 ACL은 저희 네트워크 안에 있는 10.6.3.0 대역만 허용을 합니다. 나머지 대역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방화벽을 VPN을 구현을 했는데 왜 그렇게 구현을 하게 됐냐면 오픈스택의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포트 매핑을 통해서 외부로 서비스를 할 때 이 외부 접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파치 웹서버의 기본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맨 처음에는 외부에서 스위치하고 라우터를 놨는데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VPN을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험을 할 건데 저희 대시보드가 211 대역이 있고 115 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11.183.3.100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 돼야 되지만 현재 접속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속하고자 VPN 구현된 것을 가지고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VPN 인증은 이제 미리 공유된 키하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인증을 하게 됐고요. 제가 임의로 지정한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디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2.16.63.3이라는 IP를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P는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임의로 풀을 만들어 놓은 IP 대역이 있는데 그 대역 중에서 하나를 바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접속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대시보드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위치 이중화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한 번쯤은 구현해본 이중화 구조인데 구현을 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이더 채널이 되고 이더 채널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포트를 하나의 포트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대역폭을 늘리는 그런 방법인데 스위치와 스위치 아니면 이제 L3 네트워크 쪽 장비에서 묶는 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버와 스위치는 본딩이나 티밍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건 이따가 정식에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중화를 하다 보니 루프가 도는 구조가 있어서 STP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여기 부분을 차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HSRP를 통해서 고가용성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말단 부분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그러니까 불법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서 포트 시큐리티를 적용했습니다. 포트 시큐리티 방법은 일단 처음에 스티키 방식으로 맥 주소를 다 획득을 한 후 그 다음에 이 맥 주소가 등록이 되지 않으면 프로텍트 방법을 통해서 물론 로그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서비스 하는데
연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테스트 방법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버 구성은 고정수 씨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서버는 일단 자노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저희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뉴트론 서버, 그리고 노바 1, 노바 2, 컨트롤과 스토리지가 통합된 서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하나씩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얘만 예외로 디스크가 4개를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3개의 디스크는 레이드라는 기능을 활용하여서 묶게 되고 이거를 LVM을 통한 스위프트와 신더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LV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스크 디바이스를 하나의 이제 로지컬한 볼륨으로 만들어서 그 볼륨을 또 하나의 이제 로지컬한 그 파트로 나눠서 일일이 이제 디렉토리로 마운트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본딩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마다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2개씩 연결해서 얘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형태. 현재는 모드 1이라는 액티브 백업으로 적용을 시켜놔서 케이블 하나가 죽어도 하나가 다시 살아서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오픈스택 스테인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설치한 서비스에는 키스톤, 노바, 뉴트론, 글랜스, 스위프트, 신더, 그리고 매그넘, 히트, 뇨끼라는 애가 있는데 뇨끼라는 애는 이제 실로미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애로 이제 데이터 수집과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셀링 같은 애는 이제 인스턴스들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조금 더 사용자가 조작하기 편하게끔 만들 수 있고요. AODH라는 알람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뇨끼에서 저장한 자원들을 특정 수치의 알람으로 지정하여 얘가 수치를 넘어가거나 줄거나 할 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LBAS라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것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셀링 클러스터 개발 내용인데요. 셀링 같은 경우에는 구성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작성한 야물 파일 기준으로 프로필을 만들어서 클러스터에 저장을 시키고 이 프로필을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최소한의 노드 수와 최대한의 노드 수를 정할 수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노드 개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시연으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캡슐아? 그 흡수라기 해야 저기 보시면은 일단 제가 작성한 야물 파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물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할 플레이버 그리고 이미지, 키페어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을 적용하여서 이 프로필을 가지고 노드들이 올라올 때 이 프로필을 보고 생성이 됩니다. 실제로 오픈스택 클러스터의 프로필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필을 등록할 때 저 스펙 파일이라는 부분에 야후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프로필이 등록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이 프로필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이드 캐피시티 부분에 두 개를 지정을 해서 처음에 클러스터가 생성될 때 노드가 두 개가 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사이즈 부분에 두 개가 되어서 클러스터가 줄어들 때 최소한의 노드를 보장해주는 옵션입니다. 마찬가지로 맥스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최대 노드 개수가 4개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었고요. 안에 포함된 노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드 두 개가 크리에이팅 상태고, 이거를 이제 인스턴스에서 살펴보면은 두 개가 지금 올라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펜드와 시링크를 사용하여서 증가 감소를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카운트를 3개를 했는데요. 익스펜드 같은 경우는 증가 옵션으로 만약에 지금 2개에서 3개가 되면 5개가 되니까 맥스 옵션 때문에 되지 않아야 됩니다. 노드를 보시면 현재 2개 상태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2개로 한번 증가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노드가 4개까지 증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생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슈링크라는 예를 감소를 시켜보겠습니다. 현재 딜리팅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링 클러스터를 이용하시면은 간단한 명령어로도 같은 인스턴스를 여러 개 복제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개 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에 이제 폴리시라는 정책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인, 아웃을 할 때 인스턴스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고, 딜리트 할 때 어떤 인스턴스를 우선적으로 삭제를 할지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리시버라는 걸 생성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또는 수신기를 만들어서 직접 URL을 만들어서 URL을 실행을 했을 때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URL을 이제 이 알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AODH에 있는 서비스인데 특정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스케일 아웃이라는 이제 리시버의 행동을 취하게 돼서 자동적으로 이제 스케일이 아웃이 될 수가 있어요. 노드가 증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클러스터에 관한 자원 부분을 찾을 수가 없고 정보도 많지가 않아서 아직 구현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 구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일씨께서 답해 주시죠. 오픈스택 트레인에서 지원하던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가 독립된 서비스로 변해서 프로젝트 기한 내 구축이 어려워서 오픈스택 트레인 인스턴스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저는 이 그림같이 구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DB 서버를 하나 더 추가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또 이때 저는 노드 포트를 사용했는데, 노드 포트는 외부 트래픽을 서비스로 직접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노드 포트는 모든 노드에서 특정 포트를 열고 이 포트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이 서비스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먼저 저는 쿠버네티스에서 워드프레스를 구축했는데, PV랑 시크릿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PV는 저희가 배웠으니까 설명하자면은, PV 리소스는 클러스터에 내구성 있는 스토리지 관리 사용하고,
PV는 일반적으로 영구 디스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PV 수면 주기를 관리하고 PV 리소스는 하드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PVC는 PV의 리소스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또 시크릿을 사용했는데 시크릿은 보안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시크릿은 API 서버나 노드의 파일에는 저장되지 않고 항상 메모리에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은 베이스 64 방식으로 인코딩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 아래 그림은 이제 제 오른쪽은 야물 파일 작성한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면 이제 시크릿을 사용한 것을 보여주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워드프레스 두 개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워커 1과 마스터에서 만든 거를 이제 워커 1과 2의 IP를 넣으면 각각의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쿠버네티스 운영하면서 웹 개발과 롤링 업데이트 관련을 진행하겠는데요. 네, 일단 지금 제가 AWS에서 구성한 거는 말 그대로 프라이빗 환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 S3, EC2, RDS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그냥 비디오 웹 스트리밍 서비스를 만들자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구성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보교육원 왜냐하면 그 정보가 좀 너무 길고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불필요한 설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웹소스 그거를 토대를 바탕으로 도커 파일을 작성합니다. 도커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사설 도커 허브에 등록하고 그거를 이제 도커를 한번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물론 그대로 도커 파일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환경 변수라든가 구성들은 프라이빗 그 개발 환경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하였고요. 그 도커 쿠버네티스 배포 환경은 아까 전에 그 워드프레스 환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냥 IP 풀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뭐 노드 밸런스가 워커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이 웹 배포를 에서 필요한 두 가지의 야물 파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야물 파일 말 그대로 디플로이먼트 관련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다만 그 스펙에 있는 스트래테지 즉 전략 쪽에는 말 그대로 타입인 롤링 업데이트 관련 그거를 설정하였고요. 가장 기본적이게 맥스 서지는 1이고 맥스 웰리브는 0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씩 생성하고 하나씩 교체되는 그런 구성으로 만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노드 포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이 하면서 네트워크 레이어에 접속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를 시연을 여기서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다시피 해서 미리 영상으로 만들어 놨고요. 말 그대로 현재 이게 가정하는 상태가 이미 이 프라이빗 그 환경에서 이미 엔진엑스가 배포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구축해 놓은 웹으로 바꾸게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1.1.8사 3.198은 그 말 그대로 그 로드 밸런서고요. 나머지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다 워크 노드고 다 그 웰컴 투 엔진엑스가 띄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쓴 명령어 같은 경우는 QBR set 이미지 해서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컨테이너의 이름, 그 다음에 제가 미리 해놓은 그 도커 이미지를 한 다음에 리코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잠시만요. 네, 로딩 중이라서. 네. 지금 이제 큐별시트 겟파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업데이트되고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게 삭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성 메이킹하고 네, 펜딩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넘어가 보시면 네,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롭게 칭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스트리밍되는 비디오를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험 삼아서 그냥 아이디와 기존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면서 네, 영상이 정상 작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홈치고 네, 발표 네, 발표는 이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